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5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야구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배구, 농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곽빈, 원정팀 SSG의 선발은 김광현입니다. 7월 20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의 토종 에이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곽빈이 7이닝 1실점, 김광현이 6이닝 1실점, 두 선수 모두 호투했었고 2대1로 두산이 신승을 거뒀습니다. 두 투수 모두 최근 흐름이 좋은데 두산 곽빈은 최근 등판한 3경기 모두 7이닝 이상씩 소화하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온 모습이고, SSG 김광현 역시 직전 하나 류현진과의 맞대결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판정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팀 두산은 최근 올 시즌 갓 데뷔한 슈퍼루키 박준순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주포 양의지와 용병 케이브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에이스 곽빈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의 SSG 역시 얼마 전까지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주포 최정이 최근 4경기에서 13타수 6안타, 홈런 3개를 몰아치면서 타격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김광현과 최정, 팀의 베테랑들이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후라도, 원정팀 LG의 선발은 임찬규입니다. 삼성 후라도는 올 시즌 20경기 9승 7패, 평균 자책점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를 상대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면서 7월 1일 이후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긴 후라도입니다. 올 시즌 20번의 선발 등판에서 기록한 퀄리티 스타트가 16번일 정도로 이닝 소화력과 안정감을 갖춘 투수기 때문에 불펜이 불안한 삼성에게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 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후라도도 이번 경기 상대 LG에게는 상당히 고전했는데 올 시즌 3번의 LG전 등판에서 0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안타율이 3할 2푼 9리일 정도로 LG 타자들에게 안타를 다수 허용한 후라도입니다. 게다가 LG는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직전 KT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했고,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후라도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임창균인데, 임찬규는 올 시즌 19경기 8승 3패,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던 임창규 때 5월 말부터 흐름이 꺾인 상황이고, 5월 27일 한화전 이후 아직 선발승을 추가하지 못했을 정도로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3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2.65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임찬규가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LG는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선발 임찬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신민혁, 원정팀 KT의 선발은 소영준입니다. NC 신민혁은 올 시즌 18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키움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 피칭 내용이 좋지 못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패전을 면한 신민혁입니다. 체인지업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신민혁인데 이 체인지업이 소위 긁히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반대로 체인지업 제구가 되지 않는 날에는 난타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체인지업이 얼만큼 잘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NC는 얼마 전 기아와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한 데에 이어 베테랑 간판 타자인 손아섭을 한화로 트레이드하면서 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득일지 실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손아섭 정도의 거물 타자를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에 트레이드했다는 소식에 NC 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로부터 합류한 최원준이 직전 롯데와의 두 경기에서 7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인데 손아섭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정팀 KT는 직전 LG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순위 싸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3경기에서 기록한 팀의 총득점이 2득점이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침체되어 있고 3경기에서 총 31실점을 기록했을 만큼 선발 및 불펜진들도 흔들리고 있는 KT입니다. 연패 흐름을 끊기 위해 올 시즌 7승 3패, ERA 2.72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소영준이 선발 등판하지만 소영준은 올 시즌 한 번의 NC전 등판에서 4와 3분의 2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했었고 커리어 내내 NC에게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은 이의리,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좌투수지만 기아 이의리는 제구가 가장 불안한 투수 중에 하나고 반면 한화 류현진은 리그에서 제구력이 가장 뛰어난 투수인 만큼 확실히 선발 투수의 안정감은 한화가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아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치르는 동안 3경기 모두 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불펜 필승조들이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만약 선발 이의리가 경기 초반 제구가 흔들려 불펜이 조기에 가동되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투수 운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한화는 수요일과 목요일 폰세와 와이스, 용병 원투펀치가 호투하면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했고 특히 선발 류현진은 직전 SSG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1회 만에 마운드를 내려가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아전은 상당히 벼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용병 리베라토는 여전히 절정의 탁감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NC로부터 베테랑 손아섭을 영입하면서 타선 보강도 마친 한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한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입니다. 키움 알칸타라는 올 시즌 9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7.27을 기록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칸타라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구장 고척돔 경기 등판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번의 홈경기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0.65와 더불어 피안타율 1할 9푼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가 홈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인데 이민석은 올 시즌 12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위는 좋지만 고질적인 제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김태형 감독 지도하에 확실히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이고 홈보다 오히려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낮아지는 이민석이기 때문에 팀 타율과 득점권 타율 모두 꼴찌를 기록 중인 키움 타선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 선발은 브래디 싱어,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신시내티 싱어는 올 시즌 21경기 8승 8패, 평균 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템파베이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긴 싱어입니다. 올 시즌 한 번에 애틀랜타도 등판이 있었는데 당시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고전했습니다. 경기력 기복이 심한 투수라 이번 경기 역시 싱어의 호투를 장담할 수 없겠지만 신시내티는 목요일 기준으로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싱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브라이스 엘던데 엘던은 올 시즌 17경기 4승 7패, 평균 자책점 6.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현재 크리스 세일과 스펜서 슈엘렌바흐처럼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 투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엘더 같은 대체 선발 자원들의 등판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더는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안타율과 장타 허용률이 높고 최근에는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허용도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애틀랜타는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신시내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케빈 가우스먼이 유력하고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입니다. 토론토 가우스먼은 올 시즌 21경기 7승 7패,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지난 뉴욕 양키스전 등판에서도 7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최근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되찾은 가우스먼입니다. 토론토는 7월 내내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 볼티모어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팀 타율 1위, 팀 안타 1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타선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홈에서 37승 17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에이스 가우스먼이 등판한다면 이번 홈 경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인데 와카는 올 시즌 21경기 4승 9패,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독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와카인데 직전 클리블랜드전 등판에서 5.1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지난 마이애미전도 6이닝 1실점, 그전 뉴욕 매치전도 5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역시나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토론토의 핵심 타자인 보 비셋과 조지 스프링어에게 약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토 원정도 타선의 득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젠슨 정크,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마이애미 정크는 올 시즌 12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3.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정크인데 한때 KBO 영입설도 돌았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지만 데뷔 5년차 만에 마이애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증이 더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거포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도 최근의 호투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카를로스 로돈인데 로돈은 올 시즌 22경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승의 1선발 맥스 프리드에 이어 11승을 기록하면서 팀의 2선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로돈입니다. 최근 양키스는 팀의 주장이자 간판 타자인 에런 저지가 부상을 당하면서
타선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코디 벨린저와 앤서니 볼피, 지안 카를로 스탠튼도 제 몫을 해주면서 저지의 공백을 최대한 메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이 괜찮은 마이애미지만 투타 모두 체급에서는 원정팀 양키스가 앞서기 때문에 선발 로돈이 기복 있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양키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양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셰인 바즈,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템파베이 바즈는 올 시즌 21경기 8승 7패, 평균 저득점 4.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4승을 거뒀을 정도로 피칭 내용과 승운이 좋았던 바즈인데, 반대로 7월에는 등판한 5경기에서 4패만을 기록 중이고 약 28이닝을 투구한 동안 평균 저득점 5.40을 기록하면서 피칭 내용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데뷔한 투수로 데뷔 초 리그에서 꽤나 촉망받는 유망주로 꼽혔던 바즈고, 데뷔 4년 차인 올 시즌 8승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9위와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저스의 강타선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상대로 통산 홈런 1개를 기록 중인 다저스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인데, 커쇼는 올 시즌 12경기 4승 2패, 평균 저득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커쇼지만 6월에는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4승을 쓸어 담으면서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줬고, 다시 한번 올스타전에도 출전하면서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등판한 경기들에서는 실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펜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최근 다저스 불펜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 테너 스캇도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핵심인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복귀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커쇼가 5이닝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기본적인 체급이 앞서는 다저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안토니오 센자텔라,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앤드류 히니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선발 투수 모두 최근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타자 친화적인 쿠어스 필드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타격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콜로라도 선발 센자텔라는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시즌 내내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츠버그 히니 역시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평균 저득점 9.00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팀 선발 투수를 공략할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타선이 먼저 터지는 팀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타일러 앤더슨,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목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인절스의 앤더슨은 올 시즌 21경기 2승 6패, 평균 저득점 4.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었던 4월에는 피칭 내용이 좋았던 앤더슨이지만 5월과 6월, 7월까지 내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월 19일 선발승을 기록한 이후 아직도 선발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21경기에 등판해서 허용한 피홈런 개수가 20개일 정도로 장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독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화이트삭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3연전에서도 2승 1패를 거뒀고 최근 12경기 기준 8승 4패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레닌 소사와 에드가 퀴에로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앤드류 베닌텐디 같은 베테랑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의 타일러 앤더슨이 장타 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이트삭스 타선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마감이 임박하면서 굵직굵직한 트레이드 소식들이 쏟아졌는데,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인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적극적으로 선수를 영입한 쪽은 샌디에이고인데, 샌디에이고는 애슬레틱스로부터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히는 메이슨 밀러를 영입했고, 선발 투수 자원인 JP 시어스까지 데려오면서 선발과 마무리 보강을 알차게 했습니다. 이에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불펜 자원인 스티븐 마츠를 보스턴으로 보냈고, 다른 역임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남은 잔여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홈팀 샌디에이고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의 선발을 살펴보면 샌디에이고는 닉 피베타, 세인트루이스는 매튜 리베라토인데, 피베타는 현재 10승 3패, 평균 자책점 2.81과 더불어 올 시즌 홈 경기 등판에서 6승 0패, 평균 자책점 2.07로 홈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리베라토 역시 6승 8패, ERA 4.04로 준수한 피칭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피베타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샌디에이고의 매니 마차도에게 약했던 만큼 마차도와의 승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리베라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이고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메이슨 밀러를 영입하면서 뒷문 보강에도 성공한 만큼 홈팀 샌디에이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애리조나 디백스의 경기입니다.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적극적인 셀러 행보를 취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슬레틱스는 마무리 투수 메이슨 밀러와 선발 투수 JP 시어스를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했고, 원정팀 애리조나는 지난 시즌 시애틀로부터 영입했던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다시 시애틀로 보내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힘을 빼는 셀러 행보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아레즈는 올 시즌에도 홈런 36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아레즈의 타선에서의 공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애슬레틱스 역시 밀러와 시어스 둘 다 불펜과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전력 누수가 크게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당초 이번 경기 선발 투수로 예고됐었던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가 텍사스로 트레이드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아레즈와 켈리, 투타의 핵심을 모두 내보낸 만큼 사실상 애리조나는 올 시즌 와일드카드 경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보여준 행보가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시애틀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에 나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로부터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다시 영입했고, 피츠워그로부터 불펜 자원인 케일러 퍼거슨을 영입하면서 투타 모두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아레즈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을 몸담았던 시애틀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올 시즌에도 홈런 36개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애틀로서는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애틀의 이번 경기 선발은 로건 길버트인데, 길버트는 올 시즌 홈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1.94와 더불어 1할 3푼 1리의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 만큼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텍사스도 애리조나로부터 선발 자원인 메릴 켈리를 영입하면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은 팀 내 최고 유망주 투수이자 데뷔 2년차를 맡고 있는 잭 라이터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올 시즌 7승 6패, ERA 4.09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시애틀전 등판이 있었는데, 한 경기는 6이닝 1실점 호투했었고, 한 경기는 4.1이닝 6실점으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고, 제구가 흔들리면 볼넷 허용이 많아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텍사스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5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